네, 저는 주말에 예배를 끝내고 다시 제 시설에 와서 지난 그 토요일까지 여기 주간보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쓰레기라든지 주위에 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요. 원래 이렇게 소각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그 솥에다가 뭐 끓이는 정도의 어떤 불을 지피면 허용이 되는데 소방법이 걸려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소각을 했었고, 고양이들이 이제 4마리가 있고 1마리는 그 출산을 앞둔 고양이라서 제가 금요일날 오후에 집에 넘어가서 일요일날 오후에 오는데, 그럼 이틀 동안 애들이 충분한 식사를 못해서 오면 바로 이제 고양이 밥을 챙겨주고 하죠. 지금 배부르게 다 먹어서 이렇게 있는 상태이고요. 요 계시대는 4년 전에 제 동생하고 현수막을 걸치를 하려고 타인의 도움 없이 2사람씩 이렇게 올린 거예요. 6m인데 지난주에 우리 가수 서주양이 재능 기부로 다녀가서 저희 금요일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대추나무도 이제 한 3년 4년 됐는데 그 현수막을 이제 게시하려다 보니까 U자라는 그 나무가지가 있어가지고 잘라보니까 조금 이제 흉해 보이는데, 어쨌든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과나무도 한 3, 4년 됐는데 열매가 안 열려서 내년에 한번 어떻게 거름을 더 줘가지고 살려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에 드릅나물 10그루를 이쪽에다가 울타리 뒤쪽으로 이렇게 심어놨는데, 첫 수확을 하고 가지치기를 해서 옆에서 이렇게 자란 애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내년에는 또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 또 그 싹이 또 옆으로 이렇게 2-3개가 나면은 더 수확량이 좀 많겠죠. 이쪽하고 이쪽은 좀 차이가 나죠. 약을 쳤어요. 제가 원래 약을 안 치고 예초기 가지고 그래도 1년에 6월달, 7월달, 8월달 이렇게 해서 한 4번 정도 치는데 너무 많이 풀이 자라가지고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풀을 약을 이렇게 쳤죠. 좀 깨끗해 보이긴 하죠. 이쪽은 다 자란 풀에 이제 약을 줘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상태인데, 제가 이제 차량으로 바퀴 자국을 계속 내면서 이렇게 좀 깨끗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시설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여기다가 호박을 심어놨나봐요. 근데 호박이 이렇게 쇠 중간에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이런 모양으로 자라고 있어요. 또 호박이 자라고 있네요. 복숭아나무, 천도나무는 제가 3년 전에 심어놨는데 이건 잘 자라더라고요. 그 열매도 많이 달리고, 여기는 그 남의 토지인데 지금 경작을 안 한 지 한 2년이 돼요. 풀이 외래종이 이렇게 엄청나게 커가지고 우리 이렇게 반대쪽 창문에서 보면은 시야를 너무 가리죠. 그래서 좀 경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희 텃밭 30평짜리 텃밭입니다. 가지나무가 6그루 심었는데 올해 우리 주방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수확을 해서 따먹었어요. 지금 여기는 봄에 제가 이쪽 라인을 쑥갓, 이쪽은 상추 해서 많이 이제 먹고,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먹어요. 그래서 다 뽑아 놓고 8월 초중에 제가 이 배추를 심어 놨거든요. 근데 엄청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저는 이제 초보 농사꾼이라서 그 약을 안 치고 수확을 하려 했더니 다른 건 다 약을 안 쳤는데 얘는 이 배추는 이 잎에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을 안 치면 이 작물이 크지 않고 수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벌레 먹는 약하고 또 진드기 약을 사서 비싸더라고요. 조그만 게. 그래서 조금 이제 뚜껑에 한 2분의 1 정도로 해서 조리, 그 물조리 있죠. 물조리에다가 섞어서 방금 쳤어요. 그랬더니 저번 주에도 한번 쳤는데 중간중간 비가 이제 오니까 씻기고 그래서 약발이 안 맞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쳤거든요. 또 내일도 비가 온다 그래서 이제 지금 쳤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치니까 그래도 이 벌레가 덜 먹고 이렇게 잎이 풍성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70포기 정도 심었는데 올해는 김장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저쪽은 노랗게 지금 호박이 익어가는데 너무 이제 풀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쪽에 텃밭 가꾸면서 독은 없지만 그 밀뱀은 3번 봤거든요. 물론 독은 없는데 어쨌든 요 숲에 가서 뭐 이렇게 일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해놨는데 아마 제가 찾지는 않았지만 아마 호박이 아마 군데군데 이렇게 노랗게 익어갈 거예요. 이 고추도 우리 주방 선생님들하고 이 요양사, 사회복지사, 뭐 간호사님 드시라고 이렇게 심어놨는데 초기에는 이제 잘 따서 가지고 가고 드시더니 너무 많이 수확이, 지금 고추 한 40 쪽인가 이걸 심어놨는데 엄청 많이 달렸어요. 빨갛게 달린 것도 지금 못 따고, 누가 따갔나? 따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하여튼 지금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이고, 수박은 또 열렸다. 이 수박은 많이 따먹었는데 또 이렇게 열렸어요. 제가 다 정리를 했는데 정리하신 가지에서 이렇게 수박이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복수박인데 굉장히 맛있어요. 저기도 호박이 있고, 여기도 호박이 있고, 여기도 호박이 있고, 호박은 많은데 여기도 호박이 자라고 있고 그러네요. 이건 많이, 방울토마토는 진짜 많이 따먹었는데 굉장히 달더라고요. 이건 약 한 번도 안 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이쪽에다가 했을까? 이쪽엔 또 여물 뭐 이런 걸 해서 옥수수를 심어놨는데 이 밭에다가 한 2,000평 내는데 저번 주에 다 수확을 하셨는지 다시 기계로 밭을 지금 새롭게 로타리를 해서 뭐 심을까 본가 봐. 근데 왜 이쪽에다 이렇게 다 했지? 내가 착해서 그러나? 제가 토마토 열렸다. 여기도 열렸다. 토마토 빨갛게 열렸다. 오이는 한 7개 정도 심었는데 너무 많이 따먹었어요. 따먹고 이건 좀 약간 생긴 게 좀 그렇게 생겼네. 이게 다시 조금씩 오이가 생겨요. 또 오이가 왜 이쪽으로 나왔지? 제가 원래 춘천 사람이고 여기 온 지 한
6년째 됐는데, 제가 이제 사회복지 전공해서 이제 사회복지적인 일을 이제 하다가 좀 더 이제 확장해서 한 4년 전에 이곳 지경리라는 곳에서 이제 노인시설을 한 100평 정도 건평에다 300평 정도 대지를 이제 구입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철원 지형이 우리 최북단이잖아. 최북단인데 끝이다 보니까 또 갈 데도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제가 볼 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게 저항적이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코너에서 누군가 이제 뭐 해코지를 하거나 또는 자기 영역을 좀 침범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저항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텃세가 좀 있다 그럴까? 그 이쪽에서도 이제 검초를 막 올리고, 나름 이제 다 올리고 나서 이제 그 동네 이장님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듣는 와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왔으면 좀 인사를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갖고 얘기를 하시길래, 이게 텃세가 좀 굉장히 있구나. 뭔가 좀 이 지역에 위기랄까? 왔으면 이렇게 인사드리고, 뭔가 마을에 어떤 그런 드러나지 않는 질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제가 원래 이쪽이 통신이 깔려 있지 않아 가지고 통신선을 이제 끌어오는데 요 마을로 이렇게 밭을 이용하면 돈이 전혀 안 드는데, 제가 그거를 얘기를 한번 드렸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터세를 부르시고 이길래 저기 그냥 400m에서 그냥 통신선을 끌고 왔어요. 한 600만원 주고. 그래서 더 이상 마을 사람들하고 좀 이런저런 문제로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제가 좀 뭐 비용은 들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끌어왔는데, 하여튼 여기 조용하게 그냥 이렇게 저는 지내요. 마을에다 이제 저희가 이쪽 요양시설을 개설할 때 개설 창립 기념이랄까 뭐 그런 걸로 해서 떡은 해마다 이제 돌렸어요. 마을 약간 세 군데다가.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조금 잔잔해지고 그 사람들의 평이 좀 굉장히 호전적으로 바뀌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마을 일에 대해서 저희랑 약간 이제 호혜적인 관계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이 시골에서 혹시 뭐 정착을 하거나 타지에서 와서 또는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여기에 맞는 어떤 정서에 이게 부응하는 것이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나, 너는 너, 이런 식의 어떤 기조를 갖고 생활하다 보면 이쪽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뭐 유순하게 옛날처럼 뭐 시골엔 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 생각인데 시골에도 빈익빈 부익부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의 의식 속에 뭐 시골은 순박하다, 시골은 뭐 정이 많다, 이런 걸 떠나서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계시는 원주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타지에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자리싸움 또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이곳에서 뭐 정착하는 데서 도움을 주거나 서로 뭐 상주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뭐 철원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또 도시 은퇴자들이 이렇게 와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뭐 농사에 짓거나 또는 이제 목축을 하거나 또는 뭐 생산적인 또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이제 사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한 30%는 원주민이시고 한 70%가 이주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서 그런 어떤 고향의 정치, 시골의 인정 뭐 이런 것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혹시 뭐 정착을 하거나 그런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은 미리 자기 본인이 정착할 이 시골의 정서가 어떤지 또 그런 분위기가 어떤지 파악을 해서 오시면 좀 더 나은 그런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번 주에 우리 그 중학교 3학년인데 트로트 가수고 미스트롯 3회 출연 예정이신 그 소속사에서 그 흔쾌히 우리가 노인시설이라고 하니까 우리 서주 양의 어떤 그런 무대 경험이라든지 뭐 그런 거 더 쌓을 마음에 또 저희도 어르신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이 맞아서 와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너무 그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그 보통 이제 가수들은 자기 발성을 만들잖아요. 좋은 이제 목소리를 내려고 인위적으로 이제 그런 기교를 부리는데 우리 서주 양은 약간 태고적, 자연적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런 창법인데 굉장히 순수하고 듣기 좋고 또 중학생인데 불구하고 째지는 소리가 없이 아주 그 달콤하다 그럴까? 신선하다 그럴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입담도 좋고 재치도 있고 쇼맨십도 있고 좀 성장하는데 무리 없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노인시설이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래 불러주는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이제 제가 찾고 또 연결시키는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소속사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뭐 돈을 전혀 받지 않으시니까 제가 우리 그 지역의 특산물인 이제 송고버섯이라고 송이버섯, 표고버섯을 이제 믹스해서 만든 품종 계량 버섯인데 그것도 비싸고 맛도 좋아요. 송이처럼 약간 고기질처럼 이렇게 맛이 좀 좋다 그럴까? 그래서 질감도 좋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텝도 4명이 이제 오셔가지고 드리고 또 서주양에게는 학생이니까 문화상품권으로 몇십만 원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하여튼 굉장히 그 호응이 좋고 아주 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반할 것 같아요. 내일부터 3일 동안 비가 온다고 하여서 제가 이제 약을 치면서 잠깐 영상에 제가 좀 말을 했죠. 하여튼 즐거운 시간 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